저는 매일 아침 7시 30분에 국립중앙박물관 직원 출입구를 지나갑니다. 관람객들이 들어오기 1시간 전이죠. 이 시간에 박물관은 고요합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도 저는 벌써 발소리를 느낍니다. 곧 몰려올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를요. 복도를 걸으며 저는 창밖을 봅니다. 벌써 몇몇 사람들이 입구 앞에 서 있습니다. 개관 시간을 기다리는 거죠. 예전에는 이런 모습이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매일 아침 풍경이 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이곳을 찾은 관람객이 65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지 10년이 되었는데 당시만 해도 연간 300만 명 정도였죠. 거의 2배가 늘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과 바티칸 박물관 다음으로 많은 관람객이 찾는 박물관이 이제 한국에 있습니다. 처음 이 통계를 들었을 때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 우리 박물관 이야기가 맞나 싶었죠. 하지만 매일 아침 문을 열 때마다 그 숫자가 실감납니다. 대기줄이 점점 길어지고 전시실은 사람들로 가득 차고 주말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입니다. 아침 회의를 마치고 전시실로 향합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에도 제 머릿속은 이미 오늘 만날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어떤 질문을 받을까요?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10년을 했지만 여전히 매일이 새롭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상설전 시관 입구에 서 있으면 온갖 언어가 들립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는 기본이고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까지 들리죠. 가족 단위 외국인 관람객이 특히 많이 늘었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온 부모들이 신라 금관 앞에서 사진을 찍고 청자 앞에서 감탄합니다. 어느 날 한 미국인 가족을 만났습니다. 부모와 두 아이였죠. 아이들이 금관을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빠가 설명해 주려 했지만 영어로 뭐라 표현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저는 다가가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1500년 전에 만들어진 왕관이에요. 순금으로요. 아빠는 고마워하며 아이들에게 통역해줬습니다. 아이들은 더 가까이 다가가 금관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아이들의 얼굴에 경이로움이 번졌죠. 그런데 요즘 제가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뮤즈 매장이 어디냐는 질문이죠. 유물을 보러 온 건지 상품을 사러 온 건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질문이 저는 싫지 않습니다. 뮤즈는 국립중앙박물관의 박물관 상품 브랜드입니다. 옛날에는 그저 기념품이라고 불렀죠. 단순한 열쇠고리, 엽서, 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작년에 넷플릭스에서 K-팝 데몬헌터스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전통 민화와 K-팝이 만난 작품이었죠.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영화에 나온 까치 호랑이 그림이 있었는데 바로 우리 박물관 소장품에서 가져온 민화였습니다. 뮤즈는 그 까치 호랑이를 배지로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몇백 개 정도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품절이 되었죠. 재고가 들어오면 또 바로 팔리고 또 들어오면 또 팔렸습니다. 저는 전시 해설을 하다가도 사람들이 배지를 달고 있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젊은 여성들의 가방에, 외국인 관광객의 모자에, 아이들의 옷에 달려있죠. 어떤 날은 한 전시실에 10명 중 3명이 그 배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뮤즈의 작년 매출이 413억 원이었습니다. 박물관 상품으로 400억 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대부분이 외국인 관람객들이 구매한 거라고 하더군요. 제가 근무하는 층 바로 아래에 뮤즈 매장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가끔 내려가 보면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계산대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죠. 그들의 손에는 배지뿐만 아니라 노트, 에코백, 티셔츠, 심지어 양말까지 들려 있습니다. 매장 안을 둘러보면 놀랍습니다. 단순히 유물 사진을 찍어 붙인 게 아니라 디자인이 세련됩니다. 까치 호랑이는 귀엽게 재해석되었고 청자 문양은 현대적인 패턴으로 변했죠. 젊은 디자이너들이 참여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날 한 프랑스인 여성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 호랑이는 무슨 의미냐고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까치와 호랑이를 그려 집에 붙여두었다고요. 까치는 좋은 소식을,
호랑이는 나쁜 기운을 쫓는다고 믿었다고 말이죠. 그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쁘면서도 힘이 느껴지는구나 하고요. 그리고는 배지를 5개나 샀습니다. 자기 것 하나, 친구들 선물용 넷이라면서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문화유산은 더 이상 유리 진열장 속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요. 그것이 배지가 되고 가방이 되고 사람들과 함께 거리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국립중앙박물관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옆 경복궁 안에 있는 국립민속박물관도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김민재 관장이 부임한 뒤부터였습니다. 김민재 관장은 민속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를 바꾸기 시작했죠. 민속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물건, 지금 우리가 사는 모습이 모두 미래의 민속이 된다고요. 저는 작년 겨울에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김 관장이 직접 발표를 했죠. 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김민재 관장은 기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흔히 생각하는 그런 오래된 물건만이 아니었습니다. 명품 브랜드의 여우 목도리, 오래된 동네 도장 가게의 간판과 구조물, 심지어 최근까지 쓰던 일상용품들까지요.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명품 목도리가 왜 박물관에 들어와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김 관장의 말을 듣고 나니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김 관장은 말했습니다. 100년 후 사람들이 2020년대를 이해하려면 무엇을 봐야 할까요? 명품 열풍도 분명히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동네 도장 가게가 하나씩 사라지고 있는 것도 시대의 변화죠. 이런 것들을 지금 기록하지 않으면 영원히 사라집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마다 도장 가게가 있었습니다. 학교 앞에 문방구와 함께 꼭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제 고향 동네에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운영하시던 작은 가게였죠. 나무 냄새가 가득했고 벽에는 온갖 도장 샘플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10년 전에 가게를 닫으셨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는 편의점이 들어섰죠. 국립민속박물관은 더 큰 계획도 세우고 있었습니다. 세계 민속관을 만드는 것이었죠. 한국 민속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민속을 함께 전시하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김 관장은 말했습니다. 우리 것만 고집하면 우물안개구리가 됩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민속과 비교하면서 봐야 우리 문화의 독특함도 공통점도 보입니다. 그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저도 해설을 하면서 비슷한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외국인 관람객들이 우리 유물을 보며 자기 나라 것과 비교하는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북한 민속 기록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분단 이후 70년 넘게 북한의 생활 모습이 제대로 기록되지 못했죠. 탈북민들의 증언과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특히 의미가 깊었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우리는 북한 사람들의 삶을 이해해야 할 겁니다. 그때 이 자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들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것은 단지 옛날 물건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 그 자체라고요. 그 삶은 과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물관 전시실에는 제가 존경하는 선배 도슨트들이 있습니다. 이서연 선배와 박준혁 선배죠. 이서연 선배는 저보다 10년 먼저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선사시대 전시실을 주로 맡고 계시죠. 어느 날 제가 이서연 선배의 해설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돌도구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 선배는 말했습니다. 이 돌을 보세요. 누군가 이걸 깎아서 만들었어요. 몇만 년 전 사람이요. 그 사람도 여러분처럼 배가 고팠고 추웠고 가족을 사랑했을 거예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저 오래된 돌멩이로만 보이던 것이 갑자기 누군가의 도구로, 누군가의 삶으로 다가온 순간이었죠.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름이 있었을까요? 이 선배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그 사람에게도 이름이 있었고 가족이 그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다만 우리가 모를 뿐이죠.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돌도구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 선배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해설사는 물건을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유물 하나하나가 다 누군가의 삶이었다는 걸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이 수많은 유물 중에 단 한 점이라도 자기 것처럼 돌보라고요. 그러면 그 유물이 당신에게도 말을 걸기 시작할 거라고요.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제 유물을 찾기 시작했죠. 박준혁 선배는 더 특별한 이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평생을 잠사곤충연구원에서 뽕나무를 연구하다가 은퇴 후 도슨트가 되셨죠. 처음에는 박물관과 뽕나무가 무슨 관계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박 선배의 해설을 듣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뽕나무를 연구한다는 것은 곧 누에를, 비단을, 그리고 그 비단으로 살아온 사람들의 역사를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박 선배는 고려청자실에서 자주 해설을 하십니다. 청자 하나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청자가 만들어질 때 옆방에서는 비단이 짜지고 있었을 겁니다. 청자를 굽는 장인도 비단을 짜는 장인도 다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그들은 서로를 알았을까요? 아마도 시장에서 마주쳤을 거예요. 인사를 나눴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유물들이 더 가까이 느껴지지 않나요? 관람객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박 선배의 해설을 들으면 천년 전 사람들이 정말 살아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느 날 박 선배는 신안선 전시실에서 해설을 하고 계셨습니다. 신안 앞바다에서 발견된 고려 시대의 무역선이죠. 그 배에서 나온 유물 중에 작은 주사위가 있었습니다. 박 선배는 그 주사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배를 타고 가던 사람들이 지루할 때 주사위 놀이를 했을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에서 흔들리는 배 위에서 주사위를 던지며 웃었을 겁니다. 그러다 배가 침몰했죠. 그들의 웃음소리도 함께요. 관람객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주사위 하나가 갑자기 700년 전 사람들의 삶과 죽음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관람객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가족이 있었을까요? 박 선배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그리고 그 가족들은 아마 평생 그들을 기다렸을 거예요. 전시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주사위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유물 하나가 이렇게 큰 울림을 줄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두 분 선배를 보며 저는 배웁니다. 해설은 정보 전달이 아니라 삶과 삶을 잇는 달이라는 것을요. 유물이 말을 걸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박물관은 이제 세계 속으로 더 넓게 열리고 있습니다. 650만 명이라는 숫자가 그저 통계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한 명 한 명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매일 그 이야기들을 만납니다. 유물 앞에서 눈물 짓는 할머니, 금관을 보고 탄성을 지르는 외국인 아이, 청자를 한참 들여다보는 젊은 연인들을 봅니다. 며칠 전에는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청자 앞에서 한참을 서 계시더군요. 제가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청자가 마음에 드시나 봐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 이런 색깔의 치마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청자 색깔이랑 똑같았죠. 지금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 치마도 언젠가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기억의 물건이 될 거예요. 할머니의 유물이 되는 거죠. 할머니는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더 청자를 바라보셨습니다. 어느 날 한 일본인 대학생이 제게 물었습니다. 이 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오래된 것들을 이렇게 잘 보존했느냐고요. 전쟁도 있었고 식민지 시대도 있었는데 말이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남은 것들을 끝까지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올 때마다 감동받는구나 하고 중얼거렸죠. 저는 그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일본에서 왔다면 도쿄 국립박물관도 가봤겠네요. 학생은 그렇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거기도 좋죠. 하지만 우리 박물관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유물을 더 가까이서 볼 수 있게 하거든요. 학생은 맞다며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더 좋다고요.
뮤즈 매장에서는 여전히 까치, 호랑이 배지가 팔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신라금관 모양 귀걸이, 백제 금동대학로 모양 방향제, 조선 백자 문양 노트까지 다양해졌죠.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문화유산을 상품으로 만드는 게 맞느냐고요. 신성한 것을 상업화하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지를 달고 온 사람이 결국 전시실에 들어와서 진짜 유물을 봅니다. 그리고 감동받습니다. 배지는 입구일 뿐이죠. 그 입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뮤즈 매장을 들른 사람들의 80% 이상이 전시실도 관람한다고 합니다. 상품을 사고 나서 궁금해지는 거죠. 이게 어떤 유물이었을까 하고요. 413억 원의 매출이 의미하는 것은 돈만이 아닙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우리 문화유산을 자기 것으로 가져가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소유하고 싶다는 욕구, 그것도 문화에 대한 사랑의 한 형태입니다. 국민민속박물관에서는 동네 도장 가게의 나무 구조물이 보존 처리를 받고 있습니다. 명품 여우 목도리는 조심스럽게 박스에 담겨 수장고로 들어갔죠. 100년 후 사람들은 그것들을 보며 2020년대를 이해할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이 사라져가고 있었는지를요. 세계민속관 계획은 천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국의 박물관과 협력하고 자료를 모으고 전시 구성을 고민하고 있죠. 북한 민속 기록도 꾸준히 쌓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사람들의 표정이 바뀔 때입니다. 무심코 들어왔다가 유물 앞에서 멈춰서는 순간,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려다 제 설명을 듣고 다시 돌아보는 순간이죠.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금동미륵보살반 가사유상 앞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저는 그 학생을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한번 보고 가세요. 학생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 불상이 1400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봐도 현대 조각 같지 않나요? 이 우아한 곡선, 이 평화로운 미소를요. 학생은 가만히 불상을 봤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 예쁘다고 중얼거렸죠. 그리고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참을 찍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보내려는지 메시지도 열심히 쳤습니다. 저는 그 학생에게 더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이 불상이 어떤 의미인지, 반가사유상이 무엇을 생각하는 자세인지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오늘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문화유산과 연결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K-팝과 전통 민화가 만나고 명품 목도리와 옛기와가 같은 가치로 기록되는 이 시대입니다. 박물관은 더 이상 조용한 과거의 창고가 아닙니다. 이곳은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곳입니다. 700년 전 바닷속 주사위와 어제 만든 배지가 공존하는 곳이죠. 수천 년 전 돌도구와 오늘 찍은 사진이 함께 숨쉬는 곳입니다. 저는 오늘도 유물 앞에 섭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건 오래된 물건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이었다고요. 그 삶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멈춰 섭니다. 멈춰 선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순간, 저는 제 일의 의미를 느낍니다. 650만 명의 발걸음이 이곳을 지나갔습니다. 그중 몇 명이나 진짜로 유물과 마주쳤을까요? 몇 명이나 자신의 삶과 연결했을까요? 숫자는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이곳에서 무언가를 느꼈다면, 단 한 명이라도 유물이 자기에게 말을 거는 경험을 했다면 충분합니다. 이서연 선배가 말한 대로 저도 제 유물을 찾았습니다. 백제 금동대학로입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이 끌렸죠. 그 복잡하고 정교한 문이, 그 안에 담긴 백제 사람들의 세계관이 신비로웠습니다. 저는 그 향로 앞에서 자주 섭니다. 근무 시간이 아닐 때도 그냥 가서 봅니다. 볼 때마다 새로운 것이 보입니다. 어제는 몰랐던 동물무늬, 오늘 발견한 작은 인물상들이 있죠. 그 향로는 제게 말을 겁니다. 1400년 전 백제장인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그가 얼마나 오랜 시간 이걸 만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하나 새겨 넣었을까요? 저는 그 질문들을 관람객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정교한 작품을 만들 수 있겠어요? 1400년 전 기술로 말이죠. 사람들은 고개를 젓습니다. 그리고 다시 향로를 봅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더 경외감을 가지고 봅니다. 어떤 관람객은 물었습니다. 이걸 만든 사람의 이름은 알 수 없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모릅니다. 당시에는 장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거든요.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쉽네요.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름도 남기지 못했다니요. 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작품은 남았잖아요. 14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감탄하고 있으니까요. 어쩌면 이름보다 더 오래 남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참을 향로를 바라봤습니다. 박물관은 계속 변할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겁니다. 더 다양한 상품이 나올 겁니다. 전시도 바뀌고 프로그램도 늘어날 겁니다.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사람과 사람을 잇는 곳,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곳, 삶과 삶이 만나는 곳이라는 본질 말이죠. 저는 내일도 여기 설 겁니다. 유물 앞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과거와 현재의 경계에서요. 그리고 계속 말할 겁니다. 이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삶이라고요. 여러분의 삶과 연결된 누군가의 삶이라고요. 그 말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이 박물관은 더 많은 사람들의 현재가 됩니다. 과거의 창고가 아니라 지금 살아 숨쉬는 공간이 되는 거죠. 같이 호랑이 배지를 단 사람들이 거리를 걷습니다. 그들의 가방과 옷에서 전통 민화가 살아 움직입니다. 박물관은 이제 건물 밖으로도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지하철에서 그 배지를 단 학생을 봤습니다. 저는 다가가 물었습니다. 박물관 다녀오셨나봐요. 학생은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저는 배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곳에서 일하거든요. 학생은 반가워하며 박물관이 너무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가고 싶다고요. 그런 순간들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박물관이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동네 도장 가게의 구조물은 수장고에서 미래를 기다립니다. 100년 후 누군가 그것을 보며 우리 시대를 이해할 거라는 믿음으로요. 북한 민속 자료는 조금씩 쌓여갑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그 자료들이 우리가 같은 뿌리였다는 것을 증명해 줄 겁니다. 세계 민속관은 아직 계획 단계지만 언젠가 실현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은 발견할 겁니다. 멀리 떨어진 나라들의 삶이 의외로 비슷하다는 것을요. 저는 이 모든 변화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650만 명의 발걸음 속에서 400억 원의 문화상품 매출 속에서 전시실을 가득 채운 외국인들 속에서요. 하지만 저는 숫자에 압도되지 않으려 합니다. 대신 한 사람 한 사람을 봅니다. 제 앞을 지나가는 그 사람이 여기서 무엇을 느낄지를 생각합니다. 이서연 선배와 박준혁 선배처럼 저도 제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합니다. 유물이 사람에게 말을 걸게 하고 과거가 현재와 만나게 하고 삶과 삶이 연결되게 하는 일이죠. 오늘 아침에도 저는 박물관 문을 열었습니다. 벌써 줄을 선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기대에 찬 얼굴을 보며 저는 다짐합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 이야기하겠다고요. 이 유물들이, 이 박물관이, 이 문화유산이 얼마나 특별한지를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것을요. 박물관은 이제 세계인의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박물관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개인들을 만나는 일을 합니다. 어제 한 어린 여자아이를 만났습니다. 금관을 보며 눈을 반짝이더군요. 엄마 손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나도 저런 왕관 쓰고 싶어요. 엄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공주가 되면 쓸 수 있을 거야. 그러자 아이가 말했습니다. 공주가 아니어도 박물관에 오면 볼 수 있잖아요. 저는 그 말에 미소 지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박물관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압니다. 이 일의 가치를요. 숫자로는 잴 수 없는,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 가치를요. 저는 도슨트 가면입니다.
매일 유물과 사람 사이에 서서 둘을 연결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일이 자랑스럽습니다. 10년 전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이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요. 매일 아침 박물관 문을 열 때마다, 전시실에 설 때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느낍니다. 저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입니다. 유물과 사람을 연결하는 통로이죠. 그리고 그 역할이 이 시대에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650만 명의 관람객, 400억 원의 매출, 세계 3위의 박물관. 이 모든 숫자 뒤에는 수많은 개인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그 경험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내일도 저는 여기 있을 겁니다. 유물 앞에서 사람들을 기다리며 이야기를 준비하면서요. 그리고 누군가 멈춰서서 유물을 볼 때 저는 조용히 다가가 말할 겁니다. 이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이었다고요. 그리고 지금 당신의 삶과 만나고 있다고요.